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34강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다니엘서 남방왕 북방왕 예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3강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예언을 받을 때가 고레스 대왕 때잖아요. 고레스 대왕. 그래서 고레스 대왕 다음에 새 왕이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이렇게 출현을 해가지고 헬라국을 친다. 헬라국을 이렇게 침공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르 네 번째 대왕 그 저기 크세르크세르가 헬라국을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온 모든 걸 다 쏟았지만은 헬라국을 정벌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BC 330년경에 알렉산더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를 이제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됐듯이 한 능력 있는 이제 왕으로 이제 예언을 이루지요. 그렇지만은 사후에 이제 사후에 이제 BC 323년에 이제 죽게 돼요. 일찍 요절을 하고서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네 개 나라로 이제 나뉘어지거든요. 그거는 쭉 요 다니엘서 예언을 들으신 분은 이제 알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남방왕으로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방왕으로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이게 이제 북방왕. 여기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그 남방왕이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명칭이 이렇게 있다. 이걸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어디까지 살펴보냐면은 남방왕, 북방왕의 대결 각축 중에서 이제 북방왕의 여덟 번째 왕, 이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나타나기 전까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같이 다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나눠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프톨레미 왕조 의 대략 연대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살펴볼 때 한 20년, 25년 전에는 그 이거를 책으로 다 하나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조그만 자료를 찾으면은 다 이렇게 역사들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제 프톨레미 그, 1세 그러니까 323년부터 프톨레미 왕조는 대략 이제 30년까지 클레오파트라라고 우리가 좀 보통 이제 알고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공화정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한 300년 정도 300년 정도 이렇게 지속한 헬레니즘 이제 왕국이었어요. 헬레니즘에 속한 나라다. 근데 요 이제 통치 기반은 이제 이집트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조 32왕조로도 이제 불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그렇지만은 이제 헬라 나라로 제국으로 자기들을 좀 인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언어도 그렇게 썼죠. 헬라 말을.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번 이제 예언에 나오는 왕은 대략 여기 포톨레미 6세까지 이렇게
대략 나와요. 그 예언에 나오는 왕들이 그 처음에 이제 그 1세부터 프톨레미 1세, 톨레미 1세부터 6세까지 나오는데 오늘 그 대략 이제 5세까지 나오는 정도 부분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남방왕, 그러니까 남방왕으로 이렇게 불린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를 그거는 저번에 한번 살펴봤죠.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루쿠스 1세 니카도르 요게 이제 그 해서 한 30명 정도 31대 한 30명 정도의 이제 왕들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요번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까지 한 8명 정도 왕을 다룬다, 예언은. 그 뒤에 왕들은 그렇게 좀 예언상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요 예언에서 이제 그러니까 초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유대 나라, 하나님의 그 눈동자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중요도 이렇게 초점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니까 제국도 그렇고 여기 프톨레미 왕조, 여기 이제 그 6세까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안티오쿠스 4세까지,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여덟 번째 왕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만 예언이 다루고 요 뒤에는 이렇게 다루지는 않는다, 예언에서 이렇게 중요한 적기는 아니다. 그래서 예언의 초점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국으로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그리고 헬라국 중에서도 네 개 나라 중에서도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고, 다시 여기에서도 북방왕 여덟 번째 왕으로 예언의 초점들이 딱딱 이렇게 맞춰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요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여덟 번째 그 왕이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초점이 딱딱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초점이 어디에 이렇게 흐르는지를 잘 알아야지 그 예언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략 우리가 그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대략 연대기를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언에 기록된 남방왕, 북방왕 이제 각축에 대해서 잠깐 그 다니엘서 이제 11장 그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좀 살펴볼 거예요. 21절부터는 이제 그 그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나오거든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그 전까지 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그 전까지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봐가지고 여기 이제 다니엘서 5장부터 20절까지 이제 예언이 이렇게 5절, 6절, 7절 이렇게 그 예언이 이렇게 제가 쓴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세계사에 있어서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들하고 이제 재인 연도 그거를 잠깐 썼어요. 먼저 이제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BC 323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서 이제 그 톨레미 1세가 이제 그 톨레미 장군 있잖아요. 그 이름은 이제 소테르인데, 그 장군이 이제 총독을 이렇게 하다가 305년경에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정식으로 건국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 남방의 왕들이 이제 먼저 그 네 개의 왕국 중에서 제일 강했어요. 제일 강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의 왕들이 강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요 셀루쿠스 1세, 요 셀루쿠스 왕조 이 왕을 이제 도와줘요. 안티고누스 이제 다른 이제 장군이 요 셀루쿠스 요 이 왕을 이렇게 공격하는 와중에 이제 톨레미가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남방왕이 강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그 뒤에 셀루쿠스가 이제 더 이제 강해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 셀루쿠스가 이제 그보다 이제 나중에 더 강하게 된다.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위년도 대략 이렇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그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톨레미 그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 톨레미 2세가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제 안티오쿠스 1세는 북방왕 중에서 이제 예언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요 안티오쿠스 1세는 그리고 이제 요 톨레미 2세가 이제 딸 베레니스를 이제 안티오쿠스 2세한테 이제 그 시집을 보내요. 응?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정략 결혼을 이렇게 했잖아요. 화친하거나 이럴 때는 딸을 이렇게 공주로 이렇게 저기 그 왕비로 주고 왕한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전처인 안티오쿠스 2세 전처인 그 레오디기아 그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왕비였던 여자가 이제 그 시기를 해가지고 이 베레니스도 죽이고 안티오쿠스 2세도 죽이고 막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의 힘이 이 공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를 이제 라우디기아 그 지명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 라우디기아 그 이제 전 이제 부인이 이제 죽이고 막 이제 공주도 죽이고 막 이러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를 낳은 자, 요 톨레미 이제 그 2세도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에 이어 이거 뭐냐면은 이제는 그 246년 경에 이제 톨레미 2세가 이제 죽고서 그 톨레미 3세가 이제 유엘게테스 이름이 유엘게테스인데 이제 왕위에 이제 그 BC 246년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예? 남방왕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 톨레미 3세가 여기 이제 북방왕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은과 금과 이거를 이제 애굽으로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곧 남방왕이라는 얘기를 딱 이렇게 여기서 명시적으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게 대략 4천 달란트 그 가져온 게 4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오고 2,500개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구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요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는 그 라오디기아 거기 이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저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요 그 셀루쿠스 2세가 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예? 화가 나가지고 BC 242년에 이제 이집트 원정을 이제 또 가요. 이제 북방왕이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쳐들어갔지만은 이제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냥 물러가요. 그러니까 200 BC 240년경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갔다가 별 성과 없이 다시 이게 돌아오게 돼요.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9절. 그래서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고왕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셀레쿠스 2세가 그런 성과를 이렇게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셀루쿠스 3세 그 아들인 요 3세도 저기 셀루쿠스 2세 아들이고 안티오쿠스 3세도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셀루쿠스 3세는 한 3년 정도 통치하다가 일찍 이제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그 왕위를 이제 BC 그 223년에 이제 그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점령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영토를 이제 획득을 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그 톨레미 이제 4세 때인데 그때 그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11절 이제 요 톨레미 4세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쳐들어가거든요. 그때가 이제 BC 그 217년경인데 잘 봐요. 그 다니엘서 11장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이 유대 땅은 처음에 이제 그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뉠 때 이쪽 그 남방왕의 땅이었어요. 남방왕. 호텔레미 왕조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겼잖아요. 빼앗기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또 다시 회복하러 이제 쳐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북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유대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는데 이 톨레미 4세가 또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유대 성전을 이렇게 범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는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톨레미 4세가 아주 그냥 북방 그 왕한테 빼앗겼던 용토도 회복을 하고 아주 큰 많이 죽이고 수만 명을 이제 죽이고 막 이제 힘을 저기 했지만 결국 유대 성전을 범하고 이러면서 그 세력이 이제 그 미약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남방왕이 이제 반격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북방왕이 이제 반격할 차례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3세 같은 이제 3세가 또 다시 저기 요때 이제 BC 205년에 이제 그 톨레미 4세가 죽고서 이제 톨레미 5세가 이제 그 왕이 돼요. 그 톨레미 5세도 이제 이름이 에피파네스예요. 이거 에피파네스 뜻은 그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 신이 나타났다 현신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톨레미 5세가 이제 바뀌자 이제 안티오쿠스가 다시 이제 전쟁을 하죠. 이제 쳐들어가죠. 그래서 13절 보면은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들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가지고 톨레미 5세 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이제 공격을 해요. 남방왕으로. 그래서 BC 197년에 또 이렇게 유대 땅을 다시 탈환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땅을 이제 두고서 이 두 왕조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알 수 있겠죠,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오쿠스 이제 3세는 보통 이제 대왕이라고 불려요. 안티오쿠스 3세 대왕. 그래가지고 가장 셀루쿠스 왕조 중에 가장 이제 영토가 이렇게 좀 컸었던 아주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했었던 어떤 왕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2차에 그냥 그 아주 그냥 저기 그 뭐야 그 프톨레미 왕조를 좀 작사를 내자
이렇게 마음 먹고서 마케도니아 이제 필리반과도 동맹도 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를 좀 도왔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프톨레미 그 5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있잖아요. 막 아니 4세 때 막 그 유대 성전을 막 이렇게 그 아주 더럽히고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쪽 편에 섰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렇죠. 여기 마케도니아라든가 유대인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 이제 그 북방왕 편에 이제 유대인들이 섰지만은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그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이렇게 도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죠.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이때를 그냥 완전히 프톨레미 5세가 이제 약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즉위도 하고 하니까 이때 작사를 내자 하고 안티오코스 3세가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은 멸망했으리라.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로마 제국 뜻하지 않게 이제 로마 제국이 저쪽 서쪽에서 세력을 이제 크게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머리를 이제 써요. 아, 우리끼리 남방왕 북방왕끼리 이렇게 싸우다가는 이거 공멸하겠다. 공멸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이제 그 수를 쓰냐면은 자기 딸을 또 클레오파트라인데 딸이 요거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딸이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톨레미 5세한테 이제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이렇게 맺지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잖아요. 이제 여기 사위국가잖아요. 부마국, 사위국가. 부마국이 이렇게 되지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를 얻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작살 내려고 했다가 화친하게 된 아까 그 계기는 뭐냐면 아까 로마 제국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 안티오쿠스가 이제 형세를 잘 판단을 한 거죠. 아, 이래서 로마 제국한테 다 잡히겠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이렇게 한다. 남방왕 북방왕이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톨레미 5세한테 줬어요.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서 무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여기 이제 줘가지고 이제 왕비가 이제 되잖아요. 줘가지고 이제는 여기를 완전히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 남방왕을. 아, 그런데 요 딸이 톨레미 자기 이제 남편 톨레미 5세와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이제 배신하고 그 이제 짝짝꿍이 이제 돼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기 남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 요 남방 요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랬는데 요 자기 딸이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아버지 꾀에 응하지를 않고 요 이제 톨레미 5세 편에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그 남방왕을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그래서 18절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저기예요. 이제 그 안티오쿠스 이제 3세가 이제 여기 남방왕을 이제 자기가 이제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여기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이쪽 서쪽 편에 이제 여러 이제 섬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이쪽에 그거를 이제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스키피오 장군에게 이제 패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사실 이제 엄청난 많은 이제 그 영토를 이렇게 확장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로마에. 예? 로마에 패해가지고 저기 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BC 이제 188년 이제 요 경에 188년 경에 이제 로마와 이제 조약을 맺게 되죠.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배상 조약이죠. 아파메아 이제 조약을 그 BC 100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파메아 조약을 이렇게 로마와 이렇게 맺게 돼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이제 엄청난 이제 배상금을 이렇게 줘야 돼요. 배상금을 그것이 이제 1만 5천 달란트라 그래요. 달란트를 이제 배상금으로 이렇게 줘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가 이제 거의 이제 말년에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자기 이제 세 번째 그 자기 아들인 안티오쿠스 이제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인질로 이제 로마에 이제 그 잡혀가기도 하죠. 한 10년 동안 로마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이제 인질도 잡혀가야 됐고 자기 아들 그리고 이렇게 배상금을 이렇게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몸이 다르니까 이제 저쪽 이쪽 그 동방 지역을 이제 이제 점령을 여러 그때 이제 여러 반란도 일어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평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원정을 또 다시 이렇게 하죠. 열심히 배상금도 갚아야 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암살을 당해요. 안티오쿠스 3세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예요.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쪽 서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다가 그러니까 남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자기 딸이 배신하고 또 서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제 소아시아 이쪽 섬들에서 앞에서 로마 스키피오 장군에게 이제 패해가지고 이렇게 막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쪽 동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얼굴을 자기 땅에 돌려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이쪽으로 그래서 진압하러 가고 막 이랬죠. 그럼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암살을 당해요. 그대로 이제 요 예언에 있죠. 그래서 20절을 좀 살펴볼게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제 안티오쿠스 3세를 이은 그 아들이 이제 빚을 이 배상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이제 엄청난 이제 필로파트로인데 이름이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환경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압제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번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토색하는 자라고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막 이제 그, 이렇게 세금 같은 거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쥐어 짜는 그런 이제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 자기 이제 영토 내에 있는 각 지역에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고 막 하는 그런 한 사람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금을 강하게 이렇게 걷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요 셀루쿠스 4세는 이제 크게 뭐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부하인 헨리 오도로스한테 암살을 당해요. 이제 그러니까 부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 이제 북방왕들은 많이 암살을 당했어요. 왕들이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는 셀루쿠스 4세 그 아들이 이제 데메트리우스인데 데메트리우스가 한 5살인가 6살일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이제 요 부하가 이제 요 4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니까. 원래는 이제 데메트리우스가 저기가 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이제 로마에 불모로 잡혀갔던 안티오쿠스 4세 앞에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가지고
오도로스하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싸워요. 요게 이제 그 다음 21절부터 이제 펼쳐져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에피파네스 4세 그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부터 이제 정당한 이제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자기 조카가 이렇게 왕위가 돼야 되는데 조카는 너무 어리니까 또 다른 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자기도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왕권 경쟁을 이제 그 벌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기 이렇게 요 부분이 진짜 하나하나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그 마치 이제 요 일을 겪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겪은 듯할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제목만 확인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이렇게 그 남방왕, 북방왕 그 예언, 그 중에서 이제 그 저기 각 축에 있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기 저기 나오기 전까지 2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